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재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재난이 많아진다. 그거를 넘어서 우리의 이제 사회 붕괴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1900년도에서 2100년까지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갖다 가열시키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이렇게 자연 스스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공룡이 멸망을 했던 6,500만 년 전 그 이후 지금까지 자연에서 기온이 상승할 때 가장 빠른 속도는 1000년의 1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지금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보다 지금 이미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후를 가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기후가 예전에는 균형을 딱 잡고 있었는데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바로 불안정해지고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제 1.1도를 상승을 시켜놨죠. 그 다음에 2100년까지를 보게 되니까 이 미래 기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오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자연보다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기후는 이제 자연이 결정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고 미래의 기후가 그에 따라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5도, 2도 기온 상승을 막아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이미 1.1도를 상승시켜 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미래의 기회가 많이 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도가 상승됐다. 이거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110km로 지금 내달려 가고 있는 걸 의미를 해요. 그다음에 1.5도까지 상승을 했다. 시속 150km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고 2도까지 상승을 했다. 시속 200km를 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도까지도 막아내지 않고 3도까지 올라갔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 이건 결국 죽음을 의미를 하죠. 지구 평균 기온이 3도까지 올라가면 결국 문명의 붕괴로 갈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를 달리다 10km를 더 가속해서 60km로 간다. 우리 그랬을 때는 그 10km 가속에 대해서 별로 그 위험을 갖다 잘 인지를 못합니다. 0.5도에서 0.6도 올라갔다. 우리 그거 잘 느끼지 못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1.1도 시속 110km로 이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10km 가속할 때마다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백하고 뚜렷하고 빠르고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0.1도 그 하나하나를 갖다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지구의 가열에 대해서 바로 구테우스 이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날 우리 인류는 기후 지옥을 향한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니죠. 유엔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의를 해갖고 국제 정치적으로다 우리한테 강제화를 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 바로 시장, 주류 시장의 참여의 전제 조건이 아리백 탄소경 조정제도와 같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를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죠. 세계 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바로 오늘의 삶을 유지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나라인데, 바로 이 세계 주류시장에 참여의 전제 조건이 이제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만약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에 바로 시장의 위기, 경제 위기가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올 나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되고, 2도를 막는다 하면 2070년까지는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했다? 그러한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을 의미를 할까? 바로 그 일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암스테르담의 같은 지점을 1971년도와 2020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1971년도에는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찬 도시였습니다. 자, 오늘날 보니까 저 도레이즈는 우리 사람이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서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도심부에서의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을 지금 자전거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그러면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들이어서 과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차도 안 타고 저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까, 실제 코펜하겐시에서 저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것이냐, 환경을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냐, 거기에 체크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에 체크를 했냐? 빠르고 편리하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런 시스템들이 빠르고 편리하니까 선택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바로 우리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러한 연구 결과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 연합 연구팀에서 우리 이제 저수지라고 하는 이 공유지에 대해서 거기 이제 실험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물에 각자의 몫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한 건데, 그랬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약 8%의 사람들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몫의 일부를 띄워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32%의 사람들은 이걸 뭘 다음 세대까지 이걸 남겨놔? 그냥 내가 다 쓰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놔둬놓고 보니까 4세대가 지나게 되니까 그 저수지의 물은 다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10명 중에 7명은 바로 이타적인 이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0명 중에 3사람, 이기적인 사람에 의해서 바로 이 지구는 박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러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실험을 해요. 이제 다음 세대에 남겨줄 그 몫에 대해서 이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죠. 우리는 10명 중에 7명은 자기의 이타성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당연히 다음 세대에 그 몫을 남겨놨고,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이 저수지의 물이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논문의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많은 시민은 공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10명 중에 7명의 이러한 이타적인 사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거를 제도화를 시켜놓지를 않으면 결국 이기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막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제도적으로 우리의 이 이타성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이타성이다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사회의 이러한 대표적인, 이러한 우리 사회를 갖다가 끌어가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기성을 갖다가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도 이기적이어야 되지 않나? 나부터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 이러한
이기적. 결국 이렇게 되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본다 해도 우리의 이타성을 믿는 바로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 용기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것이 지구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